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후변화 학회 상반기 학술 발표대회 기후변화 과학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국립기상과학원 하종철입니다. 먼저 지금 총 12분의, 죄송합니다. 9분의 이제 발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12분의 발표가 있는데요. 시간상 보니까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밖에 시간이 조금 변경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발표 시간은 12분, 구두 발표가 12분, 그리고 질의응답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약 15분 개인당 할당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11분이 되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자 발표가 지금 한번 앞쪽 7분 먼저 한번 조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백주 회원님 계시고, 고도원 회원님 계시고, 심승부 회원님 계시고, 강건민 회원님 계시고, 정석환 회원님 계시고, 최영주 회원님 혹시 계시나요? 다시 하시고, 오석근 회원님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먼저 확인됐던 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기상관측 차량을 활용한 겨울철 도로기상 및 노면온도 변화 특성 분석에 대해서 국립기상과학원 김백재 회원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화면은 잘 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는 좀 작게 들리는데요. 네. 아니요, 소리가 작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제가 한번 제 쪽이 좀 낫나요? 잠시만요. 혹시 다른 회원님 잠깐만, 심성구 회원님 혹시 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제 쪽 설정이 문제인지 아니면 조금 영관님 목소리보다는 좀 작게 들리긴 합니다. 못 예. 들을 정도는 아니고 들리긴 하는데요. 제가 좀 크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기상과학원 김백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상 관측 차량을 통해서 겨울철에 도로 기상 및 노면 온도 변화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관측 및 자료, 결과, 요약 및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학회 때 이런 도로 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눈으로 내리던 그런 현상들이 이제 비로 많이 내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언음비 형태로 이렇게 도로 사고 위험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국도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텍사스죠. 2월 11일 날 이렇게 130대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본 발표의 목적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도로기상 관측을 통해서 노면 상태별로 또 도로 기하구조 터널이나 교량에 따라서 도로 기상 및 노면 온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도로 사고는 발생 이에 나아가서 기상청에서 지금 원래 준비하고 있는 도로 사고는 발생 가능성 정보 서비스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도로 사르름과 관련된 어떤 도로 기상 관측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이제 세종대학교 박문수 교수님께서 2017년도 1월 달에 한 8회 관측하면서 서울 외곽도로에 대한 노면 온도를 점으로 제시한 바도 있고요. 또 노면 재질에 따른 노면 온도 편차. 외국에서는 주로 이동식이나 고정식 도로 기상 관측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델, 핀란드의 로드웨더 모델이라든지 캐나다의 어떤 모델 환경이나 도로 이런 노면 온도에 대한 모델 검증용으로 많이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중령 터널 앞에 저희들이 광학식 노면 상태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이렇게 그 복합기상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노면 상태뿐만 아니라 어떤 기상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그 도로기상 관측은 주로 차량을 통해서 관측이 되는데요. 아래쪽 좌측에 있는 게 이제 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브1이라는 그런 장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기상 정보 수집 장치를 차량 후면에 이렇게 부착해서 노면 온도와 기상 요소를 관측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선 그 고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 약 한 4개월간 이게 그 가는 실선으로 표시된 게 그 노면 온도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실선으로 된 게 기온입니다. 이게 이제 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노면 상태를 나타내고, 노면 상태의 정의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 일단 관측값은 노면 온도가 기온보다 높습니다. 변동폭도 노면 온도가 이제 크게 되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총 8번의 결빙이 관측된 바가 있습니다. 결빙 사례 일의 지상 일기들을 보면 뭐 쉽게 보자면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하면서 또 주로 이제 강수를 동반하는 저기압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서해상에 이렇게 뭐 저고온 구름대인데, 뭐 쉽게 말하면 결빙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고기압이라는 찬 공기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또 저기압에 동반된 어떤 강수 또는 이제 서해상에 저운형 구름대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제 CP가 해상에서 이렇게 변질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이렇게 주로 이제 결빙이 나타나는, 우리가 겨울철 일반적인 어떤 기상 패턴인데, 이 결빙은 12월에 3번, 그 다음에 2월에 2번, 3월에도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결빙 사례일의 이제 기상 요소 변화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결빙이 발생한 지역의 주변에 아소스라고 해서 이제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해 보면 뭐 대부분 강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수 현상이 있든지 안 그러면 강수 현상이 있는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주로 이제 프리징 레인 형태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케이스 3이나 케이스 6이나 케이스 7은 강수 현상이 동반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어떤 시정계를 보니까 이 지역에 눈이나 비가 관측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결빙에 있어서 수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즉 어떤 결빙이 일어나기 위해서 도로 노면에 어떤 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수집된 노면 상태, 즉 고정식 도로기상 관측 장비로 수집된 장비는 데이터 수는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이제 드라이 형태가 가장 많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결빙이라고 디파인 했던 게 이렇게 아이스 카버드라든지 스노우 아이스 카버드 이렇게 총 4가지였는데, 이게 총 하면 5,534개의 데이터입니다. 스노우 카버드가 가장 많았고요. 이게 이제 노면 상태별 기상 요소의 통계값인데 아주 재밌는 그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이게 위쪽은 평균값이고, 요 평균값이고, 아래쪽에는 좌측 편에는 최대고, 오른쪽은 최소값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이스가, 즉 얼음이 결빙됐다라고 할 때의 기온과 노면 온도입니다. 뭐 당연히 다른 상태보다는 기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면 온도는 다른 상태보다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눈의 형태로 이렇게 위험의 노면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영상의 기온 2.1이라든지 1.5도일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노우라는 아이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0도 이하에서의 어떤 눈이나 얼음이 결빙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의 기온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풍속도 상당히 센데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고정 관측입니다. 이동식 고정 관측은 총 4번에 나갔는데, 이제 3차는 강원 지역에 산불 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동을 해서 관측이 못 된 상태고요. 일단 과학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약 경상남북도 내륙 지역의 220km의 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사르름 테스트 베드로 구축되어 있는 전라북도 내륙 지역 약 88km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저희들이 관측을 했고요. 4차는 여기에서 관측한 내용입니다. 우선 관측에 앞서서 다양한 기상 관측 차량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 자료에 대한 어떤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상 관측 차량의 무브1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기상 관측 장비 측기 검증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찬값이라고 보고, 주변의 무브폭, 즉 노면 온도, 도로 기상 관측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기상 요소 값을 보정을 했고요. 또
그 노면 온도 센서를 보정하기 위해서 얼음물에 온도계를 설치해 넣어서 정말 이것이 정확하게 노면 온도 값을 나타내는가를 통해서 보정을 하였습니다. 보정 전에는 여기 이제 무버 DG라는 것은 이제 무버 1에서 이제 그 도공에서 그 무버 1에 탑재된 도로공사 관측 센서입니다. 그래서 무버 DG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근처체 트렌드에서 상당히 벗어났는데 보정 후에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들이 관측했던 총 사례 세 번의 사례에 대한 종간기상 특성이라든지 누적 강우량 기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차 때는 대체로 맑았다. 2차 때는 기온이 아주 낮았다. 그 다음에 바람이 강했다. 4차 때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뭐 일단 중간 정도의 어떤 기온이었다. 그리고 습도는 뭐 대략 중간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누적 강우량을 보면 관측했던 이 지역에 일단 그 강수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도로 구조도는 즉 4번의 이동 관측입니다. 차량을 통해서 관측한 경우에 기온과 노면 온도의 변화입니다. 전체 1차, 2차, 4차고요. 평균은 평균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터널 안에서 기온과 노면 온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이거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9하고 4.2 비교했을 때 평균은 2.3도, 노면 온도 5.7도가 높았고요. 결빙이 있을 때에 기온과 노면 온도 노면 온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관측하면서 이게 서멀 매핑입니다. 이제 이 차량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온이라든지 노면 온도에 대해서 이런 온도 변화에 대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때가 평균이 마이너스 5.0도였고 마이너스 4.3도였고 이게 표시가 된 것이 그겁니다. 이제 결빙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때 결빙이 나타난 지점에 대해서 이제 주변의 지형을 보니까 노면 결빙은 주로 교각이라든지 터널 출입구 및 계곡 지형에서 주로 관측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주 그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평균 마이너스 8.5도고 이제 노면 온도는 마이너스 7.6도 정도 되는데 주로 교각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이유가 낮은 기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1차에 비해서 결빙이 낮은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 강한 바람이 결국은 그 도로 그 면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증발시키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낮은 그 습도로 인해 가지고 수막이 증발해서 그럴 거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나타날 교량, 그다음 교량 플러스 그늘지에서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북 내륙에 설치됐던 80km인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했을 때 평균 뭐 기온 한 마이너스 0.9도였고 기온에 대한 평균이고요. 노면 온도는 마이너스 0.3도였습니다. 주로 교각이나 터널 출입구, 계곡층에서 결빙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관측된 자료가 예보관들을 위해서 도로기상 관측자를 표준해서 선진 예보 시스템에서 이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예보관들이 예보를 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도로 결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12월 달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청에서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 정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구간이 거창에서 안동까지 주로 이제 3개의 고속도로와 어떤 주로 다리를 저희들 관측 장비를 설치했는데 이런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 그 AI 기법을 저희 적용해서 서비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기존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근 겨울철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의 있으신 분은 메신저에 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네네. 관측이 되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런 관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게 관측을 하다 보면 진짜 실제 그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은 혹시 뭐 직접 관측하다 보면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 세복에 이제 도로 결빙이라는 게
낮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새벽 4시에서 6시, 때로 한 8시 정도에서 나타나는데요. 저희 그 과학원의 재기상연구부나 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부산청 관측과 또 이렇게 전주청 이렇게 나가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도로가 미끄러워져요. 그 비가 내리면 이게 결빙이 됐다고 알 수 있는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속도가 한 80km 이상이 될 때 교량을 지나갈 때는 결빙이 우리가 이제 운전자가 감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아찔한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안전한 부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앞에 에스코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의 어떤 그쪽 팀들이 저희들과 협업을 하면서 정석으로 달릴 수 있도록 앞과 뒤에서 이렇게 안전 운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이런 도로 관측하면서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수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